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아주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뜨는 시간은 짧고 밤은 유난히 긴 곳이었으며 겨울이 오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외진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우는 소리가 골짜기를 메웠고 그 소리는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그곳에 마음씨 착한 사냥꾼 강쇠와 그의 늙은 어머니가 서로를 의지하며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바위처럼 단단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효자로 칭송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른 새벽이면 산에 올라 캄캄을 구하고 산짐승을 사냥하여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가 사냥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쇠의 얼굴은 거친 산바람에 그을려 투박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은 산샘물처럼 깊고 그윽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배고픔보다 어머니의 끼니를 먼저 걱정했고 찬바람이 불면 어머니의 방아궁이에 불을 먼저 지피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강쇠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을 많이 한 탓에 그만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언제나 짙은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기분을 알아차릴 만큼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장성한 아들의 얼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었으나 가난한 형편에 약을 지어 먹거나 의원을 부르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아들의 앞날을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산골 마을을 덮쳤는데 하늘에서는 며칠째 멈추지 않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은 초가집에 지붕을 짓누를 듯이 쌓였고 문 밖을 나서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통에 산짐승들조차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되었고 아궁이에 뗄 장작마저 떨어져 가고 있었기에 강쇠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춥고 배고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얇은 이불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기침 소리는 강쇠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듯이 아프게 했습니다. 강쇠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위험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냥 도구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문고리를 잡고 위험하니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강쇠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들이고는 눈 덮인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은 온통 하얀 눈 세상이었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힘들 만큼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했고 강쇠의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고드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산짐승의 발자국을 찾으려 애썼지만 영리한 짐승들은 이미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렸는지 산속은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강쇠는 텅 빈 망태기를 메고 허탈한 마음으로 눈 덮인 바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 눈밭 위에 무언가 거무스름한 것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사냥감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놀랍게도 커다란 매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매는 날개를 크게 다쳤는지 날아오르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매는 보통의 매와는 달리 깃털이 윤기가 흐르고 부리가 날카로워 보였으나 지금은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가엾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강쇠는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이 매를 잡아가면 며칠 동안은 어머니와 배불리 고깃국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매의 눈망울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하여 차마 그 생명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강쇠는 사냥꾼으로서의 본능보다는 측은지심이 앞서는 사람이었기에 결국 매를 잡는 대신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매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멀게 느껴졌는데 품 안에 아는 매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조심스레 발을 내디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쇠의 체온이 전해졌는지 차갑게 식어가던 매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매는 강쇠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문 밖 서성거리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쇠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친 생명을 구해왔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실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잘했다며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배고픔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한 아들이 대견스러웠던 어머니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강쇠는 매를 조심스럽게 아랫목에 눕히고 자신의 옷을 찢어 다친 날개를 정성스럽게 동염해 주었습니다. 매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다가도 강쇠의 부드러운 손길에 인해 안심한 듯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날 밤 강쇠와 어머니는 남은 쌀을 탈탈 털어 끓인 묽은 죽 한 그릇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몫에서 절반을 덜어내어 식힌 다음 쓰러져 있는 매의 부리 앞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매는 처음에는 먹기를 거부하는 듯 했으나 강쇠가 끈기 있게 기다려주자 조금씩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비록 자신들의 배는 고플지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으니 훗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는 동안 강쇠의 집에는 사람 둘과 매 한 마리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매일 산에 가서 약초를 캐어 매의 상처에 발라주었고 어머니는 매가 춥지 않도록 아궁이의 온기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매는 야생의 습성을 버리고 강쇠와 어머니를 가족처럼 따르기 시작했는데 강쇠가 밖에서 돌아오면 날개를 푸드덕거려 반가움을 표시했고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을 거두어 먹이는 강쇠를 보고 미련하다고 혀를 찼지만 강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덧 모진 추위가 물러가고 산골짜기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의 상처도 말끔히 아물어 이제는 방 안에서 제법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좁은 방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매를 위한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맑게 갠 어느 날 아침 강쇠는 매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고 봄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매의 깃털을 간지럽혔습니다. 강쇠가 팔을 들어 올리자 매는 힘차게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솟아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부디 가서 건강하게 잘 살라고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매는 강쇠의 팔을 떠나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매는 곧바로 멀리 날아가지 않고 강쇠의 집 지붕 위를 몇 번이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치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은혜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떠나기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쇠는 손을 흔들며 매를 배웅했고 그의 눈가에는 섭섭함과 뿌듯함이 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매는 큰 울음소리를 한번 내지르고는 저 멀리 높은 산 너머로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강쇠는 매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매가 떠난 후 강쇠의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고 가난한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지난 겨울 동안 비어버린 쌀독은 채워질 줄 몰랐고 어머니의 기력은 겨울을 나면서 더욱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강쇠는 산나무를 캐고 나무를 하여 장터에 내다 팔았지만 약값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매를 살려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봄은 아름다웠지만 강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날이 갈수록 더 흐려져 갔고 이제는 바로 앞에 있는 물건조차 더듬거려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강쇠는 밤마다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지 못하는 것을 자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고 괜찮다며 위로했지만 강쇠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래 장터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악독한 부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을 빼앗고 횡포를 부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쇠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흘려들었지만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라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빚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빚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강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더욱 두텁게 박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고 노력하면 할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강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지난 겨울 떠나보낸 매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가끔 생각하곤 했습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다시 산과 들의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입맛을 잃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고 강쇠는 시원한 산딸기나 머루를 따다 드리며 어머니의 기운을 북돋아 드리려 애썼습니다.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낡은 초가집은 장마철이 다가오자 여기저기 비가 셀 걱정에 보수가 시급했습니다. 강쇠는 지붕을 엮을 뻗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가진 돈이 없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강쇠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강쇠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 겨울 자신의 품에서 따뜻하게 살아난 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고 영롱했던 눈빛이 마치 하늘의 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쇠는 매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며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강쇠의 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방문을 열고 나와 강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그리고 강쇠의 집에 검은 먹구름 같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온 사람들은 험상쥐는 표정을 한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중년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악독한 부자,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집안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고 강쇠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강쇠의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강쇠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정중하게 묻자 최 부자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들며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강쇠의 아버지가 생전에 빌렸던 빈문서였습니다. 최 부자는 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이 집을 팔아도 갚지 못할 만큼 큰 돈이 되었다며 당장 돈을 내놓거나 집을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쇠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빚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강쇠는 무릎을 꿇고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며 며칠 내로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겠다고 위협하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듯 엉망이 된 마당에 남겨진 강쇠와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 가난하고 힘없는 모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린 듯 했습니다. 최 부자가 다녀간 뒤로 강쇠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을 사람들조차 후환이 두려워 강쇠네 모자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는데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 때마다 강쇠의 가슴도 덩달아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 부대끼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강쇠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동분서주했지만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큰 돈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쇠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쌀이 줄어들고 자신이 오래 살면 아들의 앞길만 막는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리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계속된 울음으로 인해 퉁퉁 부어올랐고 짓무른 눈가에서는 피고름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쇠가 정성껏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약초를 붙여보아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화끈거리는 열기 때문에 어머니는 밤새 신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는 강쇠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최 부자가 정해준 기한은 야속하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강쇠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집을 비워주고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엄동설안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강쇠는 낮에는 산에 올라 미친 듯이 나무를 하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장터에 내다 팔았지만 그 돈으로는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을 장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집신을 파는 강쇠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쳐다보면서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뚫린 듯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산길은 끊기고 마을은 고립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마지막 통첩이라며 대문 앞에 꽂아두고 간 몽둥이가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강쇠는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넣을 장작도 거의 바닥이 났고 남은 것은 며칠 버티지 못할 적은 양의 쌀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강쇠는 문득 지난 겨울 자신의 품에서 살아난 매를 떠올렸습니다. 그 녀석은 이 추운 겨울을 잘 나고 있을까?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강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는 법이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붕을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당에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강쇠는 혹시 최 부자의 하인들이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쇠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방문을 살며시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보라만이 거칠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마당 한가운데에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달빛에 반사된 것이라 생각했으나 하늘은 구름에 가려 달빛 한 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빛은 푸르스름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에 다가갈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해졌고 놀랍게도 빛이 나는 물체 주변의 눈은 따뜻한 기운에 녹아내려 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주먹만 한 크기의 구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 옆에는 눈 위에 찍힌 커다란 새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쇠는 단번에 그것이 자신이 구해준 매의 발자국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매가 은혜를 갚기 위해 이 귀한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손으로 그 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구슬을 손에 쥐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강쇠의 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마치 봄날의 햇살을 가득 머금은 듯한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강쇠는 그 구슬이 예사 물건이 아임을 직감했습니다. 구슬 안에서는 오묘한 빛이 쉴 새 없이 일렁이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쇠는 이 신비한 물건을 들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나지막한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화들짝 놀라 구슬을 품속에 감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경계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늦은 밤 마당에서 새어나오는 기이한 빛을 보고 놀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강쇠에게 방금 그 빛이 무엇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쇠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강쇠를 쳐다보더니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강쇠의 품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을 보자마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는 강쇠의 소매를 잡아 끌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야 할머니는 강쇠에게 품에 있는 것을 꺼내보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강쇠가 조심스럽게 구슬을 꺼내놓자 어두침침했던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구슬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내 평생 이런 기운을 뿜는 물건은 처음 보지만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용의 여의주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할머니의 말에 강쇠와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가 용의 여의주를 물어오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쇠의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강쇠야, 잘 듣거라. 이것은 하늘이 너의 효심에 감동하여 내려주신 복이다. 허나 세상에는 복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특히 돈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은 최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희 모자는 뼈도 못 추릴 것이다. 할머니의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강쇠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한 보물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멈, 그게 정말인가? 우리 강쇠가 살려준 매가 이걸 가져왔다는 게? 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슬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절대 남에게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본 것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며 굳게 약속하고는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강쇠는 방문과 창문을 겹겹이 이불로 막아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어머니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슬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 덕분에 방 안은 훈훈해졌고 며칠 동안 끙끙 앓던 어머니의 신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느껴진다며 마치 눈앞에 따뜻한 불을 켜놓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편안해진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강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펠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매가 가져다준 이 보물은 분명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밀을 떠안게 된 셈이었습니다. 강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구슬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구슬의 기운으로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강쇠는 이 구슬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가 떠올랐지만 강쇠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집안의 변화를 눈치챌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라던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강쇠의 집에서 뿜어져 나온 기이한 빛을 목격한 것은 비단 옆집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노름판을 기웃거리다 집으로 돌아가던 동네 건달 하나가 그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술에 취해 헛것을 보았나 싶었지만 강쇠네 집 쪽에서 번쩍이는 빛을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건달은 날이 밝자마자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강쇠네 집에서 도깨비불 같은 것이 번쩍이더라니까. 그 집 구석에 뭔가 숨겨진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건달이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반신반의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강쇠네 집에 보물이 있다는 둥, 산신령이 내려왔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 부자는 하인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뭐라? 찢어지게 가난한 강쇠놈 집에 보물이 있다고? 최 부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안 그래도
빚을 핑계로 집을 빼앗으려던 참이었는데 구실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채비를 차리라 명하고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강쇠는 집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쇠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구슬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보기도 하고 부엌 아궁이 속에 넣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어디에 두어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불안한 숨소리를 듣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쇠야, 무슨 일이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강쇠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목소리에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 강쇠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최 부자의 집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강쇠는 구슬을 품에 꼭 안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했지만 힘없는 사냥꾼이 막강한 권력을 쥔 최 부자를 상대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대문이 열리기도 전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쌓인 눈을 짓밟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뒤이어 최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쇠야, 내 놈이 감히 내 돈을 떼먹고 도깨비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내 그 진상을 밝히러 왔으니 순순히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최 부자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탐욕을 정의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최 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마구잡이로 뒤엎었습니다. 낡은 장롱이 열리고 이불이 풀어 헤쳐졌으며 부엌의 솥뚜껑이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고 강쇠는 하인들을 막아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리 당황하는 것이냐. 내 놈이 숨기고 있는 그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최 부자는 강쇠가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품속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강쇠의 옷자락 사이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푸른 빛을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눈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강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 작고 허름한 초가집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흙투성이 신발로 방 안을 짓밟으며 들어오자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낡은 가구들이 나뒹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잔뜩 웅크렸고 강쇠는 그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달려들어 이불을 헤집고 옷가지들을 마당으로 내던지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길에 강쇠의 소중한 살림살이들이 하나둘씩 부서져 나갔고 강쇠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하인들의 팔을 뿌리쳤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강쇠를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강쇠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어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품속에 있는 구슬이 혹시라도 깨지거나 빼앗길까봐 강쇠는 옷자락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가슴을 웅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품속의 구슬은 이 난리통 속에서도 차분하고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강쇠의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매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부채로 코앞에 먼지를 휘휘 저었습니다. 그는 강쇠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하인들에게 더욱 닥달하여 샅샅이 뒤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놈이 품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쥐새끼처럼 숨겨둔 것을 당장 찾아내라.
최 부자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강쇠의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강쇠에게 달려들어 억지로 팔을 벌리려 했고 강쇠는 안간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횡포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강쇠네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강쇠의 착한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최 부자의 서슬퍼런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웅성거리며 저러다 사람 잡겠네. 강쇠가 정말 도둑질이라도 한 건가 하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강쇠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인파를 해치며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가 호통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최 부자,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착하게 사는 모자에게 이게 무슨 행패요.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하인들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저리 치워라. 하인 하나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자 할머니는 그만 눈밭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여전히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강쇠는 할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바람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강쇠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품속에 있던 구슬의 빛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옷감을 뚫고 은은하게 새어나오던 빛이 이제는 마치 옷 속에서 불덩이를 품은 것처럼 강렬한 푸른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열려진 방문을 통해 마당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고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침이 고였습니다. 저것 봐라. 저 빛을 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놈이 훔친 보물이 저기 있다. 최 부자는 흥분하여 손가락질을 해댔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집에서 저런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게 무슨 빛이야. 정말 보물인가 봐 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제가 구해준 매가 은혜를 갚으려 물어다 준 것입니다. 강쇠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로구나. 짐승 따위가 보물을 물어와? 내 놈이 어디서 귀한 물건을 훔쳐놓고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최 부자는 강쇠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최 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물건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인 청명주다. 며칠 전 도둑이 들어 잃어버렸는데 바로 내 놈이 범인이었구나. 최 부자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최 부자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강쇠가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강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냥꾼의 진실보다는 부자의 거짓말이 더 힘을 얻는 세상이었습니다. 강쇠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도둑 누명을 쓰고 어머니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강쇠는 하인들의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힘이 빠져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우리 아들은 도둑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인내심이 바닥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을 멍석말이하고 품에 있는 물건을 뺏어라. 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더욱 난폭하게 강쇠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강쇠의 몸 위로 쏟아졌지만 강쇠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몸을 웅크려
어머니와 구슬을 보호했습니다. 안 돼! 절대 못 가져가! 강쇠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저항했습니다. 강쇠가 맞을 때마다 품속의 구슬은 마치 강쇠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 붉은 빛을 띠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붉은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를 동반하고 있어서 강쇠를 붙잡고 있던 하인들이 아, 뜨거워! 하며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강쇠는 어머니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 위로 강쇠의 눈물과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맞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강쇠야, 그냥 줘버려라. 내 목숨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저까짓 구슬이 뭐라고 네가 맞느냐.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을 달랬지만 강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것은 매가 어머니 눈을 뜨게 해주려고 가져온 약입니다. 절대 저 악당들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강쇠의 효심은 공포를 넘어선 단단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이 머뭇거리자 직접 마루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비켜라. 내가 직접 가져오겠다. 최 부자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 강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최 부자의 얼굴은 욕심에 눈이 멀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쇠의 품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구슬을 강제로 꺼내려 했습니다. 강쇠는 최 부자의 손목을 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이어지는 동안 방 안은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번갈아 번쩍이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의 손이 구슬에 닿으려는 찰나 구슬에서 강력한 진동이 울려 퍼지며 방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흙벽이 우수수 떨어지고 선반 위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하인들도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땅울림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쇠는 이 진동이 구슬에서 나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 쿵, 쿵 하고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슬은 이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백색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벽과 천장을 투명하게 비출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강쇠는 본능적으로 이 빛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힘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넘어졌던 최 부자는 그 빛을 보고 겁을 먹기는커녕 더욱 광분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 엄청난 빛을! 저건 나라를 살 수도 있는 보물이다. 내 것이다. 최 부자는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강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보물을 차지하겠다는 집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다가오는 최 부자를 피해 뒷걸음질치다 어머니의 무릎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쇠가 넘어지면서 구슬이 어머니의 치마폭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구슬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구슬에 격렬했던 진동이 멈추고 빛이 부드러운 황금색으로 변하며 어머니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난생 처음 느끼는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에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기운은 차갑게 식어있던 어머니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굳어있던 몸을 녹이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그 신성한 광경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오직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구슬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강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닫혀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슬에서 나온 황금빛 기운이 어머니의 머리 주위를 맴돌며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강쇠의 초가집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강쇠 모자를 돕기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는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요술이냐? 당장 저 늙은 여편네에게서 구슬을 뺏어라. 저러다 보물이 망가지겠다. 그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더욱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춤거리며 서로 눈치만 볼 뿐 그 신비한 빛에 둘러싸인 어머니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강쇠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최 부자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오. 이 구슬은 하늘이 내린 물건이니 욕심 많은 당신이 손을 댔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오. 강쇠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위엄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효심과 진실이 주는 힘이었고 그 힘 앞에서는 아무리 권세 높은 부자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슬의 빛은 점점 더 강해져 이제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뻗어나가 마을 전체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빛 속에 휩싸인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몽롱한 상태였지만 두 손만은 구슬을 놓지 않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선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홀린 듯이 강쇠네 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강쇠 모자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과 악의 대결이 절정에 달했고 하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곧 판가름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강쇠의 결연한 얼굴이 빛 속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밤이 지나고 진실의 빛이 어둠을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소서. 강쇠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구슬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눈부신 섬광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백색의 섬광은 마치 한여름의 태양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강렬하여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눈부신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신령스러운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던 최 부자는 그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눈을 감싸 쥐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하인들 역시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에 놀라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였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신음소리와 당황한 외침으로 가득 찼지만 빛의 중심에 있는 강쇠와 어머니만은 고요한 평화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쇠는 빛이 어머니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어머니를 더욱 꽉 끌어안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고통이 아닌 환희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구슬은 이제 뜨거운 열기가 아닌 어머니의 체온과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를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시작하여 팔을 타고 가슴으로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닫혀있던 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따뜻한 봄볕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눈가에 맺혀있던 딱지와 고름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 안을 가득 메웠던 눈부신 빛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두 눈동자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간 듯 어머니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눈이 멀었을까봐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쇠야, 내 아들 강쇠야.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만 살았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세상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미한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더니 눈앞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건장한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숯검댕이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뺨.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보석보다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강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 강쇠로구나.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강쇠는 어머니의 손길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순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보이세요? 정말 제 얼굴이 보이세요? 강쇠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자의 눈물은 바닥에 떨어진 구슬 위로 뚝뚝 떨어졌고 구슬은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빛을 마지막으로 깜빡였습니다. 그 감동적인 광경에 마당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하나둘씩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장님 눈이 떠지다니 정말 하늘이 도우셨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 부자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다행히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방금 겪은 공포로 인해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병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는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슬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요술을 부려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그 구슬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옆집 할머니가 지팡이로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위인아, 방금 하늘의 뜻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저 구슬은 효심 깊은 강쇠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내 놈이 손을 댔다가는 아까처럼 눈이 멀거나 벼락을 맞을 게야. 할머니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욕심 부리다간 천벌 받아요. 강쇠네를 그만 괴롭히고 물러가시오.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최 부자는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부자는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구슬을 힐끔거렸지만 방금 느꼈던 그 압도적인 공포와 마을 사람들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구슬은 이제 어머니의 손에서 평범한 돌처럼 변해가고 있어 더 이상 예전처럼 찬란한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물이 주인을 찾아 제 역할을 다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최 부자는 빛을 잃은 구슬을 보자 흥미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더 이상 망신을 당하기 싫어서인지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에잉, 채, 빛도 안 나는 돌덩어리 따위 내가 가져서 뭐 하겠느냐. 내가 인심 써서 봐주는 줄 알아라. 최 부자는 억지스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빈문서를 꺼냈습니다. 옛다. 이따위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 체면만 구겼구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는 빈문서를 강쇠 앞에 쾅 던지고는 하인들을 재촉하여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인들도 엉거주춤하며 주인의 뒤를 따라 주랭랑을 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부자 일당이 사라지자 강쇠네 집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루로 올라와 강쇠의 등을 두드려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눈을 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기적이네 기적이야. 강쇠 자네 효성이 지극해서 매가 보은한 게야. 이웃집 아낙네들은 엉망이 된 방안을 치워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장정들은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넘어진 장독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강쇠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안을 둘러보며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흙벽에 난 작은 금, 천장에 매달린 매주, 구석에 놓인 낡은 화로까지 가난한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어머니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강쇠야,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좋구나. 어머니는 강쇠가 덮어주던 기워진 이불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쇠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자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하고 어두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따뜻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집에 가서 쌀과 반찬을 조금 가져와 강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어머니 눈뜨신 기념으로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드려라. 강쇠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쇠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구수한 밥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문지방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밥 짓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소리로만 듣던 아들의 일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강쇠야, 불 조심하거라. 물은 넉넉히 부었느냐? 어머니의 잔소리조차 이제는 즐거운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강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이웃들이 가져다준 김치와 나물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습니다. 상 위에는 고기 반찬 하나 없었지만 강쇠와 어머니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강쇠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고 강쇠는 맛있는 나물을 집어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매일 맛있는 반찬 해드릴게요. 이제 산에 가서 예쁜 꽃도 보고 단풍 구경도 가요. 강쇠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장가가는 모습도 볼 수 있겠구나. 내 소원은 다 이루었다. 어머니의 말에 강쇠는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좁은 방 안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조차 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쇠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밤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흰 눈을 이고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이 이리도 곱구나. 저 별들이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구나. 강쇠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아까 그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이제 빛을 잃고 평범한 회색 돌멩이처럼 변해 있었지만 표면은 여전히 매끄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구슬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고맙다, 매야. 정말 고맙다. 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기도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쇠도 마음속으로 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기 위해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깔았습니다. 예전에는 춥고 습한 바닥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눈이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단금침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의 석가래 하나하나를 눈으로 똠치며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강쇠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강쇠야, 피곤할 텐데 너도 어서 자거라.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강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주무시는 모습 보고 잘게요. 강쇠는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잠에서 깨면 이 모든 것이 꿈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평온한 숨소리는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립과 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 봄에 피어날 새 생명을 품은 포근한 이불과도 같았습니다. 강쇠의 집 지붕 위로 눈이 쌓여갔고 굴뚝에서는 밥 짓던 연기의 잔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 찼던 이 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쇠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 띈 미소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어머니의 눈에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여드리겠노라고.
그리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지나갔고 강쇠 모자에게는 평화로운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와 축하를 해줄 것이고 강쇠는 다시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고 사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그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어 줄 것이고 돌아오면 따뜻한 눈맞춤으로 맞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어머니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고마운 매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 속에서 눈을 뜨는 기적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천장에 붙은 석가래의 옹이무늬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이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춤추는 작은 먼지들조차 어머니에게는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등을 들여다보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며 어머니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쇠도 기분 좋은 햇살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어머니의 안색을 살폈는데 어머니가 맑은 눈으로 자신을 마주보며 환하게 웃어주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쇠야, 잘 잤느냐? 내 눈에 네가 보이니 아침이 이리도 좋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강쇠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이불을 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설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쇠의 집은 마을 사랑방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강쇠 모자가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신기한 구슬과 눈을 뜬 어머니를 보기 위해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쌀이며 달걀, 곶감 같은 먹거리를 싸들고 와서 축하를 건넸습니다. 강쇠의 집 광에는 어느새 쌀과 곡식이 가득 차게 되었고 끼니 걱정을 하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쇠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강쇠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보다 훨씬 공손하고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강쇠의 집에서 혼쭐이나 도망쳤던 최 부자는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아도 그날의 강렬했던 빛과 땅이 울리던 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 부자는 혹시라도 자신이 또다시 욕심을 부리면 정말로 눈이 멀거나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강쇠에게 던져주었던 빈문서를 다시 찾으러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오히려 강쇠와 마주칠까봐 두려워 바깥 출입을 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기가 꺾여 쥐 죽은 듯 지내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며 권선징악의 이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준 그 구슬을 집안의 갑오로 삼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비록 구슬은 이제 빛을 잃고 평범한 돌처럼 변해버렸지만 강쇠와 어머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강쇠는 깨끗한 비단 천으로 구슬을 감싸 안방 실ong 위에 고이 올려두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슬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는 듯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강쇠의 집 주변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음이 녹은 계곡물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겨우내 움츠렸던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강쇠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며 진달래와 개나리가 핀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강쇠야, 꽃 색깔이 이리도 고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구나. 붉은 것은 붉은 대로, 노란 것은 노란 대로 참으로 예쁘다. 어머니는 꽃잎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감탄했고 강쇠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세상 모든 꽃을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쇠와 어머니는
집 앞 텃밭을 일구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눈이 보이니 호미질도 척척해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상추와 고추, 가지 등 갖가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는 재미에 어머니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쇠는 밭을 갈고 지지대를 세우며 땀을 흘렸지만 그 땀방울은 더 이상 고단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희망을 키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두 모자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밭을 매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강쇠의 집을 찾아와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낡아서 비가 새던 초가지붕은 마을 장정들이 힘을 합쳐 새 뽹짚으로 단단하게 엮어주었고 기울어졌던 담장은 돌을 쌓아 튼튼하게 보수해 주었습니다. 강쇠는 고마운 마음에 사냥해온 고기를 대접했고 어머니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로 맛깔난 반찬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강쇠의 집 마당 평상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끊이지 않았고 따뜻한 정이 오가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산골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게 갠 여름날 오후, 강쇠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매 한 마리가 큰 원을 그리며 유유히 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저 매가 우리를 보러 온 것 같아요. 어머니는 불이 나게 마루로 나와 손차양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는 강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끼익하고 힘차게 울며 집 위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난 겨울 강쇠가 살려주었던 그 매였습니다. 매는 꽤 오랫동안 집 위를 맴돌다가 다시 깊은 산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강쇠와 어머니는 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도 남에게 베풀며 살자꾸나. 강쇠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매가 선물해준 이 행복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의 방문은 강쇠 가족에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쇠의 집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쇠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 덕분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사냥꾼으로 인정받았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냥하지 않았고 숲을 지키고 동물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고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로 소일거리를 삼았습니다. 강쇠네 집 마당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강쇠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참하고 마음씨 고운 처녀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색시 역시 강쇠의 효심과 성실함에 반해 시집 오기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혼례식 날, 어머니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며느리의 절을 받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눈으로 우리 아들 장가가는 꼴을 보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쇠는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매가 날아와 축하의 날갯짓을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쇠가 가정을 꾸린 후에도 효성은 변함이 없었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집안에는 화목한 기운이 넘쳐 흘렀고 이듬해에는 강쇠를 닮은 튼튼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어르고 달래며 늑복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들이 현실이 되어 매일매일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강쇠는 아이를 무등 태우고 산책을 하며 자신이 매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는지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강쇠 가족의 행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여름이면 마당 평상에 누워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최 부자는 세월이 흐르며 기력이 쇠해졌고 예전에 떵떵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끔 먼발치에서 강쇠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는 듯
쓸쓸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 평온한 여름밤, 강쇠는 마루에 걸터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반딧불이들이 작은 등불처럼 깜빡이며 날아다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손자를 재우느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다듬이질을 하며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강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고 시원한 공기가 가슴속까지 채워지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실형 위에 놓인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구슬은 여전히 은은한 광채를 머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구슬은 강쇠에게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착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하늘의 당부와도 같았습니다. 강쇠는 앞으로도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도 이 구슬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며 세상은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임을 가르쳐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산속의 올빼미가 가끔 부엉하고 울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정겹게 들렸습니다. 강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강쇠는 가족들의 평온한 얼굴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솜털처럼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오랜 옛날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사냥꾼, 강쇠와 매, 그리고 눈먼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이 따뜻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강쇠가 살던 그 집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곳을 지키던 매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산골짜기 하늘을 높이 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고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어쩌면 그 매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고 달림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시 쉬어가려는 시간입니다. 강쇠네 가족이 누렸던 그 평온하고 따뜻한 밤처럼 여러분의 밤도 걱정 없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맡에 놓인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아픈 것도 낫고 잃어버린 것도 찾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매가 물어다준 여의주처럼 환하고 따뜻한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바람이 자장가를 부르고 별들이 당신의 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